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뭐 하루하루 그렇게 편하게 시작할 날은 없지만 오늘 또 대단히 긴장된 마음으로 투자자들이 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6월 12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의 입장 표명일로 일단은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뭐 협상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 주목됩니다. 일단 뭐 대북 관련주들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관심사인데요. 다만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사실 많습니다. 트럼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협상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거나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뒤늦게 알려준 걸 확인하는 이런 단계일 수 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공개했어요. 그 의미는 상당히 겉으로 보여주려는 쇼잉이 있다는 거고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만 북한의 이제 김계관 외상 제1 외상이죠. 열린 마음으로 미국의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것은 지금 북한이 한 걸음 좀 화들짝 놀라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파국으로 갔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형국이어서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자, 또 좀 불가사의한 거는요.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0.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대략 한 11시쯤 이 소식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뭐 1% 넘게 하락했는데 막판에 또 상당히 돌려놓으면서 끝났어요. 나스닥은 뭐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이제 쇼크인데 주가는 쇼크 수준으로 끝나진 않았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시장은 당연히 뭐 영향은 더 받겠지요. 잠깐 힌트를 보면 야간 선물이 0.44% 하락이니까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금요일인데요. 정황들도 보고요. 전략들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뭐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 볼 것이 많고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전의 어떤 뭐 경협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 다르다. 그런 진도 많이 나갔죠. 큰 흐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잠깐 어떻게 팀장님 생각 읽고 가야죠. 제가 오늘 바이오 얘기도 준비했고 뭐 중국 인바운드 얘기도 준비했고 전일에 있었던 금통위 얘기도 준비했고 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뭐 제 기억에는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이제 저 TV 보고 있었는데 하단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우리가 이 최선희 북 외무성 발언 들으면서 조금 깨름직하긴 했어요. 어제 자꾸 이렇게 미국이 무모하게 나오면 지도부에 얘기하겠다라고 어제 얘기하면서 이제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김계관 코멘트에 이어서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미국을 이제 뭐 협상의 기술이겠습니다만 압박하려고 드는구나.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별 얘기가 없었는데 지난번 한미회담에서 우리도 재고려할 수 있어라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처음으로 풍겼죠. 외교력에서 북한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번 주말 내일이죠. 내일 모레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실무진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서 트럼프가 다음 주면 알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전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실무진 협상을 해보고 우리가 회담의 이 의제들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북한 쪽에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맞춰서 의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2일 날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의치 않으면 내가 다음 주에 발표할게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젯밤에 이제 뜬금없이 이 풍계리 핵시설 폐쇄가 발표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시차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생중계가 안 되니까 네. 핵시설 폐기가 생중계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거 영상으로 보고 뭐하고 한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가 이제 북미회담 만나지 말자라는 쪽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 풀어줘서 고맙긴 한데 뭐 지금 만나는 거 맞지 않는 것 같아라는 코멘트였거든요. 제가 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와서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미 대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방송에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요즘 이렇게 드러나네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거 뭐 완전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쪽에다 얘기한 거는 이 대미 무역 흑자 반으로 줄여라, 반으로 줄이고 시장 열어라. 그러다 보니까 쇼핑 리스트를 중국이 제시를 했죠. 내가 니네한테 항공기도 더 사고, 뭐 자동차도 더 사고, 반도체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니네 쪽에서의 수입을 많이 늘려줄게.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를 확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기사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수입차에 대해서 지금 수입차에 대해서 네. 25% 고관세를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압박을 해서 시장 열으라고 이 관세를 떨어뜨리라고 압박을 놓고 정작 미국에서는 고관세 매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처음 있는 일도 아니죠. 지난번에 철강 얘기 있을 때도 똑같은 이슈였거든요. 25% 고관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제 피곤합니다. 오늘 증시가 뭐 트럼프 코멘트에 따르면은 뭐 생각 바뀌면 전화해. 편지 쓰는 것도 주저하지 말고라는 이 얘기를 말미에 달았던 것처럼 오늘 북한에서 의견이 일찌감치 나왔죠. 언제든지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2일 날 완전히 끝났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 6월 12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선가 또 북미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방송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 한 번 만난다고 해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는 중간선거 이전까지 줬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중간선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어. 국제사회로 북한을 끌어냈어. 그러니 나를 찍어주시오라는 쪽으로 이어질 걸로 봤는데 그 연장선상 쪽에서 읽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오늘 대북 이슈 관련된 쪽에는 뭐 어쨌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는 좀 그런 정도에서만 이해를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가 세 개의 축으로 읽었었던 바이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대북 요 세 개 내에서의 순환매였고 지난번에 제가 북미회담 일정 잡히자마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처럼 계속 쭉 날아갈 수 있는 대북 이슈는 사실 아니거든요. 4월달 말미쯤에 우리가 5월장은 대북 이슈로 장사하면 될 것 같아요라는 가이드를 이미 충분히 드렸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북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오 쪽에서 빈자리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크게 빠졌다가 어제도 증시에서 가장 집중된 시세를 보여줬던 쪽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였어요. 그래서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시죠.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우리 증시에 떨어진 발등의 불서부터 얘기를 좀 해야죠. 여기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현물 시장에서 어마무시하게 팔았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제 현물값에서 3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1,00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매수 상위를 열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요런 쪽들 매수 상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봐도 이쪽 게임이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기관들하고 양매수가 바이오 쪽에서 많이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쪽 시세 나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폭씩 밀렸죠. 그 전날에는 그 무거운 네. 시가총액 원투가 4% 육박하게 올라, 삼성전자 4% 육박하게 올랐고 하이닉스가 7% 올라가는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움직임과 다시 한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봐라, 외국인들 선물이 그 전날 6천억 들어왔다가 6천억 그대로 나갔으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제 트럼프 코멘트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되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간밤에 NDF 보니까 2원대 플러스 떴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안 되겠다라고 봤으면 NDF 2원만 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역외 환율에서 뭐 큰 폭으로 환율이 튀면서 원화 약세를 기록을 했겠죠. 좀 전에 소개 받으신 것처럼 간밤 야간 선물 0.4%대 낙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보고 어제 하루 뭐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성 크게 꺾인 것도 아니고 0. 몇 %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전날의 피로도의 표현이지 뭐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읽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물론 바이오 쪽으로 올라가는 시세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도 대북 이슈가 뭐 상당 부분 네. 이 마이너스를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름이 바이오 같아요. 뭐 무슨 텍 막 이렇게 들어가요. 뭐 그런데 뭐 10몇 % 오르고 있으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라고 찾아보면 바이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면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제약 바이오에 뭐 그냥 비슷한 색깔만 비슷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이 지금 바이오 쪽이 워낙 이제 또 매기가 모이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과거와 같은 그 몇 개월 전과 같은 묻지마 바이오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임상이고 임상 1상이고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뭐 신약 파이프라인만 보고 그냥 주가 막 날리던 그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과거만큼 이쪽으로 완전히 쏠리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때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약간 역효과를 내면서 바이오 쪽으로 과도하게 올라탄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사 가면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단들이 비중을 다시 맞추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뭐 이런 쪽들이 수급적인 플러스 요인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뭐 코스닥 벤처펀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을 어마무시하게 끌어당겼나요? 기대한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KRX도 기대한 거하고 많이 다르죠. 뭐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없네라는 부분도 충분히 봤을 거고, 뭐 이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니 신라젠이 이런 거 과거 이 뭐 올 초 고점 대비해서 계산해 보시면 지금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묻지마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는 일단 과거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 성공률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일상을 거쳐서 신약 승인까지 딱 떨어지는 이 성공률은요 9.6%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100개가 들어가요. 일상 통과하는 거 63%가 나옵니다. 그럼 63% 중에 30%만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 중에 한 60%가 3상까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3상에서 미끄러지는 애들도 4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흐름을 타고 처음서부터 얼마야 라고 계산을 해보면 후보 물질 들이민 이후서부터 승인까지 가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 안 될 겁니다 라고 써져 있는 리포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쪽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상 3상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나마 좀 손에 가시권에 좀 들어오거든요. 요런 쪽들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등치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되겠죠. 그쪽이 게임이 되는 거지. 여기도 아니고 뭐 전임상, 뭐 일상,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도 뭐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게 언젠지. 그런 쪽까지 묻어가는 시세, 이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뭐 신약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이 저 밑에 써져 있는 것들 좀 보시면 일단 이 합성 의약품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여기는 이미 승인돼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뭐 복합체나 뭐 계량신약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성공 가능성 높은 거는 계량신약 이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계량신약으로 들어가도 20%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이 신약보다는 이 제네릭이나 이런 쪽들 성공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네릭을 하면서 등치가 있는 애들 누구 있어요? 대표적인 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치가 있는 바이오를 쳐다보는 거지 얼마 전 시세처럼 그냥 뭐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면 그냥 뭐 냄새만 맡아도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을 기다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바이오 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선별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신세계 그렇게 올라붙은 신세계도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랐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제가 비디비치 얘기하면서 비디비치 네. 화장품 모르면은 이 주가 이해 못해요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또 무섭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중국인 인바운드 하면은 뭐 제일 처음 뭐 생각나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 예. 뭐 카지노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제가 그때 면세 데이터 보여드렸고 항공 데이터 보여드렸으니까 뭐 대한항공이 요즘 그룹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다른 항공주들은 뭐 제주항공이니 뭐 티웨이니 뭐 많이 날아갔거든요. 뭐 그런 데이터들 사실 대한항공도 엄청나게 이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너가 잘못돼봐야 물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뉴스고요. 그래서 뭐 항공 데이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눈에 딱 보였던 게 면세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뭐 면세점 뭐 이런 쪽들로 저는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북한 쪽에서 저렇게 골치 아프게 돌기 시작하면 우리 사드 얘기가 또 한동안 우리 그냥 잊혀진 사드가 돼버렸었는데 그 얘기가 그러면 사드 필요 없는 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 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처럼 큰 이슈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국인 이 4월 인바운드 보니까요. 36만 7천 나왔어요. YOY 값으로 60.9%입니다. 전년 동기 거 봤어요. 전년 동기 봤더니 YOY로 마이너스 66.6% 찍었었더라고요. 작년 4월이 그 전년도 4월 데이터에 비해서. 그러면은 제대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지난 4월이었고 우리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하면은 마이너스 안 난다, 기저가 깔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난다는 얘기죠. 60% 올라왔다는 얘기는 작년 정도 회복해 가려고 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최근에 뭐 이 인바운드 성장 데이터는 세게 나오고 있는데 막대기로 봐야죠. 막대기로. 이 막대기가 이딴만 했던 막대기가 이딴만하게 떨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과거 레벨로 보면은 차이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회복됐어요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직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뭐 면세 데이터는 눈으로 보였던 거고, 뭐 항공 데이터도 눈으로 보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쪽들로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시장 전략들 짚어주셨고요. 북한 측 반응 나오는 거 자막쯤 들어오는 거 있어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오늘 아침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뉴스이니까요. 네. 이제 북한 측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한 건데 과거 같은 우리의 그 생각대로라고 하면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불바다가 나와야 맞는데, 근데 지금 얘기는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거고요. 아무 때나 뭐 필요하면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도 있다.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저기 표현에도 적혀 있는 네. 것처럼 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네. 거를 봤을 때 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미국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이 단계적으로 이 핵시설 폐기를 이 단계를 거치면서 네.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를 북한은 원했지만 미국은 뭐 일관적으로 주장했었던 게 일괄타결이거든요. 일단 다 빼. 그렇죠. 일단 다 빼고 네. 그럼 우리가 체제 보장해주고 너네 잘 살게 해줄게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티격태격하다가 그거를 서로 이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은 뭐 만나지 말까? 뭐 이런 쪽으로 처음 얘기 꺼낸 건 북한이에요. 지난주에 그 싱가포르의 이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안 나타난 게 미국의 심기를 많이 네, 건드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뭐 결자 해지라고 네. 풀어내야죠. 예, 풀어내고 어제 뭐 상대적으로 더 힘이 센 국가 쪽에서 드랍을 선언했으면 달라붙어야죠. 그래서 네. 그 뉴스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한국은행 어제 금통위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얘기는 오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용이 짧지 그러게요. 않아서 굉장히 뭐 중요한 그 변화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전략을 조금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 시장 축으로 보는 게 이제 IT, 경협주, 바이오였는데 IT가 이제 되는갑다 생각했더니만 어제 주춤거리고 어제 하루 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크지 이제 않았으니까. 바이오가 올라오는데 바이오 올라오는 의미와 네. 이전과는 좀 다르다 바이오는 네, 그 얘기를 네. 하신 거고. 중국 관련주는 그럼 중국 소비주 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세계 축은 아닙니다만 중국 관련주 소비주들도 그렇죠. 색깔이 슬림화되는 괜찮다. 장이면은 이게 대북주 영향을 받아서 이쪽까지 같이 좀 둔화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보셨던 것처럼 만날 용의도 있다고 하고 뭐 판을 깨자라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뭐 보이는 데이터, 뭐 면세하고 항공 데이터니까 그런 쪽들은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큰 변수가 있었고 시장도 점검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네. 못다한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네,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해야겠습니다. 같아요. 예. 뭐 중요한 네. 뭐 부분이니까요. 이주열 총재가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받는지가 뭐 얼마나 네. 중요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월요일 날 하도록 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야구 경기를 보다가 참 재밌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네. 이대호 선수가 공 잘 치잖아요. 예. 이대호 선수가 공을 펜스에 맞히는 장타를 쳤는데 2루까지 뛰어가다가 2루에서 아웃이 됐어요. 우리가 맞아요. 저 그걸 보면서 그냥 웃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루에서 아웃됐다고 이대호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발이 느리다라 그래서 그 거포를 무시하는 이 시청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느려도 돼. 쟤는 그만큼 칠 수 있는 거포야. 라는 걸 인정하고 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번 불 뿜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거포입니다. 그러니까 쟤네 둘이 움직였을 때 시장 상승폭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구든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 거포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발이 느리다라 그래서 그러면은 4번 타자에서 빼고 그럼 발 빠른 애들로만 9번 다 채워서 경기를 하면 과연 그 경기는 잘 풀릴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노이즈성으로 뭐 상당 부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와중일수록 중심 잡힌 안정적인 종목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이슈들 쪽에서 반도체 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 지속 말씀드립니다. 예, 장혁의 마켓 시그널 또 밤사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얘기까지 해서 내용도 읽어봤고요. 또 이어지는 코너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후속 이야기들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